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주말도 연휴도 쉬지 않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요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 98K를 도전했던 비트코인은 그 뒤에 주말이 되면서 거짓말처럼 시장이 컴다운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서 94K를 찍고 보시게 되면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된 곳들을 모두 깨 부시면서 9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전부 다 박살이 났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98K부터 100K까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내려갈 때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면서 위험 자산들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은 내려갔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주말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4K부터 97K까지 정말 쉼없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피어 앤 그리드를 봤을 때도 갑자기 탐욕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막 다 보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탐욕 지수로 많이 올라간 것도 맞는데 그러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주춤한 이후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상승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정말 여실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문을 닫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94K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말은 뒤에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지만 리테일들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이거 왜 오르지? 떨어져야 되는데 라고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고, 기관들과 기관에 준하는 세력들만 신이 나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달아오르고 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문이 닫고 나서 약세로 전환된 게 그런 부분들을 방증하는 하나의 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리테일들의 관심도를 봤을 때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은펀비를 봐도 리테일들은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리테일들의 관심도는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양분화된 시장이다. 리테일들은 왜 오르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기관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굉장히 많은 유입이 일어났고요. 이 정도의 유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쯤 그 즈음에 나타났던 유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 이 글로벌 유동성은 그냥 가는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잘 따라가고 있고 이 상관관계는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절대로 또 맹신하면 안 되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글로벌 M2 통화량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선행지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GMI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통화량,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금융시장의 환경들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돈이 풀리냐 정도를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지표가 선행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 뒤에 따라가지고 후행을 하고 있다. GMI 지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올해까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은퇴를 하신다고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현재도 달러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을 굉장히 더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을 많이 모을 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던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뒤에 2025년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관세로 칼춤을 추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다 나락을 갔을 때 역시 워렌 버핏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직도 미국 달러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바라보는 뷰가 완전히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보면서 시장을 해서 투자를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페드 밸런스는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QT는 실질적으로 종료가 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하락해서 평평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 뒤에 QE가 되면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페드 밸런스 시트가 아직은 기울기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첫째로 아직 돈이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돈이 풀린 시기에서 코인 투자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알트코인의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이 페드 밸런스 시트가 다시 상승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려야 알트코인들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온체인은 어떤 상황인지 크립토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끌어오를 때 비트코인 가격 또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새롭게 잘 매집을 해가고 있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그리고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울팔 같은 경우는 토큰 2049가 두바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라울팔이 거기 현지에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국부펀드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AI와 블록체인이 막 시작이 됐고 이 부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동에 있는 자금들이 AI와 블록체인 쪽에 오기 위해서 실제 그런 움직임이 보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트럼프는 우리한테 약도 주고 병도 주고 난리가 나고 칼춤도 추고 이러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냥 스탠스는 너무 칼춤 많이 쳤기 때문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탠스는 크립토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다. 어디든 한다. 크립토가 굉장히 불리시하다. 본인들 아들들을 통해서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 지난번 멤버십 라이브 때 얘네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표면적으로 너무 관세 칼춤을 추고 있어가지고 자산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 본인들의 그림은 그대로 관철을 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7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그때 금리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3연속 금리 동결이 거의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5월 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럴 때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금리 인하하는 거는 너무나 계속해서 말이 많이 했었던 거고 한국은행도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뭐냐면 독일도 돈을 풀면서 그 유럽 전체에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돈을 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통화 정책을 피고 재정 정책을 피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만큼 한국도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이 너무나 심한 상황이어서 조심스럽지만 그걸 뛰어넘을 만큼 민간의 이런 소비 위축과 좋지 못한 분위기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 2%대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단 한 번도 짜장면 가격은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피델리티에서는 비트코인과 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이 주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금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피델리티는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에 스테이블 전쟁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대계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피델리티는 디지털금, 이미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다시 한번 디지털 금을 앞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그런 정성적인 거 말고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테더의 증가량이 조금 의미가 있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시기도 견뎌가면서 그 다음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고생해서 버텼기 때문에 보게 되면 데이터들이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힘들게 버텼다고 하면 그 뒤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리테일들은 관망을 하고 있고 기관들만 비트코인을 정말 열심히 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오르고 있다. 이런 시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때 늘 있어왔던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본문에서도 종종 언급을 하는데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멤버십 분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제 인사이트 그리고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도 큰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